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옆집 새댁입니다. 최근에 전 국민 중 절반의 정보가 털린 SK텔레콤 유심 유출 사태 다들 들어보셨죠? 문제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유심에 저장된 핵심 인증 정보로 은행 인증, 대출 사기, 앱 설치, 심지어 휴대폰 복제 개통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SK텔레콤 사용자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다른 통신사를 쓰고 있어도 언제든 여러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스마트폰 설정 7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딱 한 번만 설정하면 그 위험들 막을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꼭 설정해 두세요. 그리고 영상 끝에는 내 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금융보안 설정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설정입니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설정,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만약 해킹된 개인정보로 대출, 카드 발급 같은 여신거래가 된다면 아주 큰 금전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설정입니다. 한번 설정해 놓으면 내가 직접 해제하기 전에는 나를 사칭한 대출, 카드 발급, 카드론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전부 차단이 됩니다. 은행 앱에서 검색창에 여신거래 안심 차단 또는 안심 차단 서비스를 검색하고 하단에 차단 서비스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앱에서 신청하시면 해당 은행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을 한 번에 차단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은행 창구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일괄 차단이 됩니다. 단, 차단 후에는 본인이 진행하는 신규 대출, 카드 발급 등의 업무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해당 업무 예정이 있으시다면 마무리하신 후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차단 해제는 꼭 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조금 번거로워도 내 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니 꼭 설정해 두세요. 그리고 이어서 내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설정입니다. 은행 앱에서 검색창에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이라고 검색하시고 신청하기 해주세요. 그러면 해커가 계좌 개설을 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게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 설정은 주거래 은행 앱에서 한 번만 신청하시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바로 적용되니 꼭 설정해 두세요. 자, 이렇게 금융보안 설정까지 하셨으면 급한 불은 끈 거예요. 이제 한시름 넣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설정입니다. 패스앱 명의 도용 방지 설정. 요즘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한 전자인증 앱 패스 많이들 사용하시죠? 통신사 모두 사용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쓰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타인이 내 명의로 폰을 개통하지 못하게 명의 도용 방지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패스 앱을 열어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전체 메뉴에 들어가셔서 명의 도용 방지를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가입 제한 설정 탭을 누르고 하단에 가입 제한 설정을 눌러주세요. 하단에 설정하기로 들어가셔서 전체 허용이 되어 있는 걸 터치하면 한 번에 모두 제한으로 설정이 됩니다. 세 번째 설정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채팅 플러스 기능 끄기. 최근에 이슈가 되었지만 아직 수백만 명이 모르고 있는 이것. 바로 제로 클릭 취약점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오기만 해도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해킹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특히 삼성 스마트폰에서 이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삼성에서 이 문제를 막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함께 바로 업데이트 해볼게요. 홈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상단 오른쪽에 톱니 바퀴로 들어갑니다. 이 설정 화면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및 설치 클릭해서 들어가면 보안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최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업데이트가 뜬다면 꼭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취약점은 RES, 즉 문자의 채팅 플러스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팅 플러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기능을 꺼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설정해 볼게요. 문자 보관함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 점 3개를 눌러 메시지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채팅 플러스 설정 또는 채팅 플러스 해지에 들어가서 맨 하단에 있는 채팅 플러스 관리를 클릭하면 해지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사용해야 한다면 다시 설정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네 번째 설정입니다. MMS 문자 자동 수신 차단. 요즘 광고 메시지가 MMS 문자로 오는 경우가 참 많죠? 문자 메시지나 링크, 이미지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스미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이 문자로 링크뿐만 아니라 악성 코드를 심은 이미지 파일을 보내는 스미싱 수법도 늘고 있어서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정 한 번만 해두시면 안전하게 문자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설정해 볼까요? 문자 보관함으로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눌러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추가 설정 클릭,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들어가서 자동 다운로드를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두면 문자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어서 보안상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이어서 연락처에서 보낸 웹 링크 미리 보기와 그 아래 링크 열기 허용도 함께 꺼주세요. 이걸 꺼두시면 문자로 온 링크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아서 해킹 걱정을 덜어준답니다. 이제부터는 핸드폰 보안 수준을 훨씬 높이는 설정들을 해볼게요. 5번째 설정입니다. 진단 데이터 보내기, 맞춤형 서비스 끄기. 쿠팡으로 수납장 검색 한번 했을 뿐인데 카카오톡을 열어도 네이버를 켜도 수납장 광고가 자꾸 나를 미행하듯 따라오는 기분.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 내가 어떤 앱을 열고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물건에 관심을 가졌는지 분석해서 그 패턴을 광고에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내가 본 유튜브 콘텐츠도 분석해서 나의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기도 하잖아요. 참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나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기업에 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게 위험한 이유가 연락처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알려드리는 이 기능 꼭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홈 화면에서 아래로 한번 쓸어내려 오른쪽 상단에 톱니 바퀴를 터치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내리다 보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서 아래로 쭉 내리신 다음에 기타 개인정보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 혹시 이전 기종이거나
업데이트 전이시라면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기타 설정으로 한 번 더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진단 데이터 보내기, 이걸 비활성화시키면 동의하는 창이 뜹니다. 선택 부분을 해제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회색이 되어 있으면 꺼진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또는 안드로이드 맞춤용 서비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꺼주세요. 그럼 이젠 내가 본 제품이 나를 미행하듯 따라다니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6번째 설정입니다. 악성 앱 설치 차단. 요즘은 광고 한번 눌렀는데 나도 모르게 앱이 깔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앱 중에서는 설치만 되어도 계좌 정보, 연락처, 문자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가기도 하는 악성 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공장소에 해킹용 USB 장치가 몰래 설치된 사례도 많아서 카페나 공항에서 핸드폰 충전만 했을 뿐인데 악성 앱이 깔리는 일도 있다고 해요. 먼저 USB 연결 차단을 시켜주는 설정입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바로 밑에 기타 보안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잠금 상태에서 USB 연결 차단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이 두 개의 기능을 켜두시면 USB 장치가 쉽게 연결되지 않을 뿐더러 위장 금융 앱과 같은 출처 불분명한 악성 앱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폰에 설치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악성 앱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나도 모르게 설치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서 기타 설정으로 가시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에서 모두 허용 안함을 눌러주시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관리에 들어가셔서 이미 설치된 앱이 있다면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수법들은 계속 진화하니까 한 번씩 체크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7번째입니다. 사진 위치 정보 해제하기. 우리가 평소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위치 정보와 날씨, 시간 등 많은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는데요. 만약 집에서 찍은 사진이라면 당연히 집 주소도 함께 저장되는 거죠. 그 사진을 공유한다면 우리 집 주소가 유출될 가능성은 물론 추적당하는 일도 있겠죠? 설정 한 번이면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카메라로 들어가셔서 왼쪽 상단의 톱니바퀴를 눌러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위치 태그가 있는데 이걸 비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젠 사진을 찍어도 위치 정보가 저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나 앨범에 신분증이나 여권 촬영해 두시는 분들 계신가요? 유출이 되면 아주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삭제해 주세요. 이제 나의 소중한 정보가 줄줄 새어나가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 보안을 강화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과 여러 계정들이 이미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검색하시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 우측에 노란 바탕에 유출 여부 조회하기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메일 인증해 주시면 로그인 계정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출 여부를 조회하고 싶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도
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게 조금 망설여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해외에서 로그인 시도가 되었다는 연락이 자주 오거나 이상한 메일을 많이 받으신 분들만 조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결과를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유출되지 않고 안전한 상태라면 유출 내역이 없다고 나오지만 만약 빨간 글씨로 유출 이력이 있다고 나온다면 지금 바로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입한 모든 사이트들이 다 조회됩니다. 만약 가입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사이트가 있다거나 내가 가입하지 않은 이상한 사이트가 있다면 한 번에 탈퇴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방심하면 내 소중한 정보도 내 생활도 다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설정들 한 번만 해두시면 그 위험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슬기롭게 만드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꼭 한 번씩 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 꼭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옆집 새댁이었습니다.